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 점검. 지금까지는 이제 정기 점검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정기 점검을 할 게 많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강의에 대부분이 들어갔고, 마지막 한 개 강의에서 이제 수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수시 점검은 왜냐면은 분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정기 점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시 점검은 정기 점검 외에 이제 방식만 다른 거예요. 정기 점검은 저희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보건 체계나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이 수시 점검은 우리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이런 점검들이거든요. 이상이 없는지,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비나 뭐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도 겹쳐지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시 점검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부분을 보느냐,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설명할게요. 이 수시 점검은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수시 점검 한다 하면은 진짜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작업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관리감독자 점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구업체 간의 안전보건 협의체 합동성의 점검,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서 이 안전점검 가이드에 대한 모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감독자 점검이란 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자, 뭐 이거는 여기는 지금 레미콘 회사의 공정팀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뭐 QM실 품질관리팀도 그렇고, 만약에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이 있고 그런 현장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뭐 관리가 그거에 맞춰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고, 여기서는 이제 생산 쪽 설비와 관련된 쪽의 관리감독자, 보통 생산 팀장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관리감독자로서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봐요. 일단은 그 생산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관리 감독자로서 역할이 뭔지 일단 보고 갈게요. 기계기구 설비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 방호구 방호장치 점검 있죠. 이건 나머지 산재 정리정 응급추진 이제 발생했을 때고, 4번에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 감독,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을 받아서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보면 하나 1번 2번 4번이 관리감독자 점검을 할 때 필요한 요소겠죠. 우리 설비 이상 없냐,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이제 방호장치, 그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가 문제 없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우리 근로자가 뭐 작업 안전보고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작업장 깨끗하냐, 정리정돈 잘 돼 있냐, 통로 확보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하면 걸려 넘어지는 전도 사고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관리 감독자의 역할 중에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리 감독자 점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리 감독자 점검은 일상 점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업 시작 전에 하셔야 돼요. 작업 시작 전에 우리 작업장 한번 둘러보시고, 설비 한번 둘러보시고, 아 그래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작업 들어갔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점검하는 거 보면 뭐냐, 동력 장치, 뭐 저희 우리 이런 이제 혼합기나 이런 동력 장치에 대한 부분, 해전체 부분 중요하죠. 그럼 회전체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요거 이제 사진 참고로 보세요. 요런 부분들 본다. 윤활유가 됐는지, 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돼요. 회전체 방울 문제 없는지, 절석근구 문제 없는지, 일반 기기구 문제 없는지, 전기기구는 어떤지, 전기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청결 상태나 피복 상태 중요하죠. 이거 쉽게 벗겨지는 거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시로 사진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피복 상태, 뭐 차단기, 작업 공부 제대로 보건된지, 정리 잘 되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소방 가스, 화재나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도 보셔야 되죠. 우리 그 작업 환경에 이렇게 청결이나 아니면 방호구나 이런 부분들이, 방호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도급사장에 대한 것도 봐주셔야 되고, 작업장 외로 따지면 이것도 뭐 작업장인데 안전필이나 이런 게 제대로 따로 부착되는지 보면은, 이제 오래되고 또 레미콘
사업장의 환경상 뭐 분진이나 이런 것도 레미콘 튀고 이러면은 쉽게 훼손돼요. 안전표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훼손돼 있으면 교체해야겠죠. 그리고 이건 TBM과 병행을 해야 될 텐데 TBM 할 때 니들 저기 그 안전보호 잘 착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일도 작업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여긴 그러고서 이런 이제 예시로 이렇게 넣었는데, 점검 후에는 뭐 이렇게 조치를 실시를 하고 이제 종사자 의견도 반영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여기 평가 체크리스트는 좀 옛날 거예요. 저희가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가 빠졌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압력 용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회전치 중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전치 안에 그 부분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넣고, 그 다음에 압력 용기에 대한 부분 체크리스트도 포함을 했거든요. 요 체크리스트는 샘플로 저희 이 설명에 있는 그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합동 손해 점검 하기 전에 광고 한번 보고 올게요. 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안전보건 협의체 합동수혜 점검이에요. 이건 아까 중차법에 있다고 하셨죠. 도급 사업자, 그 관계수급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 관계수급인과 함께 매월 협의체 회의록도 하는데 분기에 한 번씩 협의체 합동 점검도 해야 된다. 여기 법이 이렇게 있어요. 산업법이 있네요. 중차법이 아니고. 근데 중차법에도 있어요. 이게 도급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해서 이제 관계수급이 누구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외부 업체들 다 관계수급이죠. 그래서 뭐 경비, 미화를 뭐 외주 줄 경우에 집단급소, 로더 뭐 이런 것도 외부 주잖아요. 그다음에 뭐 믹서 트럭 운송 사업자는 보통 이제 관계수급은 보지 않는데, 일단은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믹서 트럭 기사도 포함을 해요. 그다음에 외주 공사 업체들. 근데 단순히 뭐 이게 원재료 수송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협력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빼고, 요게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한다? 우리 쪽에서는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 사업장에. 근데 관계수급인 쪽에는 그 대표자들이 와야 되고, 근데 그 관계수급인 대표자가 뭐 1인 기업이다, 그 일하시는 분이 대표자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좀 용역 업체인데 좀 큰 경비매 같은 게 큰 업체들이 이렇게 근로자 용역을 보내서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사무실 저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뭐 그분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대표자로 위임을 해서, 그래서 도급인 대표자, 수급인 대표자, 총괄 책임자예요. 그다음에 수급인 대표자, 아니면 위임하고, 뭐 그리고 그 밑에 속해 있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 한 명, 최소 4명이 되는 건데, 만약에 외주공사업체가 하나뿐이 없으면, 만약에 대표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분 같은 경우는 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그 부분은 안 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많아요. MT 운송사업장 같은 이 대표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상조회라든가, 그리고 뭐 경비비와 이런 근로자분들 다 해서 식당까지 해서 다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동점검을 하는 거죠. 합동점검을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하는데, 여기서는 합동점검을 이게 또 뭐 일상점검 저기하고 달라요. 그 협의체 합동순위 점검은 협의체잖아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관계수급인들의 안전하고 밀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만 가서 일하는 곳은, 이거는 뭐 일상 점검을 하든지 정기 점검을 하든지 그때 점검을 하는 거고, 주로 관계수급인이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이
출입을 하는 그런 곳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뭐 경비실, 뭐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정비 창고, 아니면은 뭐 식당 같은 식당 뭐 조리실 같은 경우 이게 다 들어가겠죠. 여기를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도는 게 합동순회 점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업종 특성상 뭐 도급업체가 다양하지 않고 작업 범위 넓지 않아서 이게 합동순회 점검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곳은 다 돌아보셔야 된다. 순회 점검 방법은 점검 실시 후에 기록, 체크리스트 또 있어야 양식 저기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확인하시면 되고 해서 사인을 다 받아야죠. 관계 대표자하고 도급인하고 같이 합동 점검 도신 분들 사인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작업 환경이나 기계 안전 똑같죠. 이건 보시면 돼요. 그냥 뭘 점검하는지 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하라. 우리가 봐야 될 곳 이런데 도급 관계소급인들이 근무를 하는 곳 있으면은 다 거기에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리스트에 포함해라. 이건 예시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합동 점검하면서 또 이제 미흡한 부분은 이제 관계소급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저희 1권 작년에 1권에서 올해 2권 제 2권 안전점검 가이드에 대한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또 마찬가지로 한 주 휴식을 취하고 그,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부터는 그 저희가 만든 제 3권 있어요. 위헌성평가 따라하기 그걸 진행을 할 거고요. 위헌성평가 따라하기가 또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책의 내용하고 제가 해설하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계속 이게 지침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험성 평가 저기 재인정 심사 이런 걸로 좀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단에 이제 인정해서 받을 때 이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 해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에는 제 3권 위헌성평가 따라잡기 할 때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